국회 입법데이트의 임윤선입니다. 건설 현장의 수급업자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을이라고 할 것이죠. 그런데 이 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입니다. 바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제도와 관련된 법인데요.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새누리당의 박대동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5월에 발의하셨어요. 네, 하도급 대금 공정화법 개정안인데요. 그 실질적인 내용은 바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라는 내용으로 요약된 듯합니다. 근데 지금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제도가 있기는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게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의 공식적인 명칭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데 통칭 그냥 하도급법이라 합니다. 이 속에는 거래 당사자가 원사업자, 이제 주로 대형 건설사들이 주로 종합건설사가 됩니다만은 그부터 소위 하청을 받아서 실제 공사를 하는 수급사업자. 네. 이거 보통 우리 하도급자라 그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용어를 아예 하도급법, 하도급자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테니까 저도 오늘 용어를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이게 이제 97년도에 그 지급보증제도를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실제로 원사업자가 그 하도급 업체한테 공사를 계약을 할 때 이 하도급자가 제대로 공사를 해줘야 되니까 상대방으로부터는 계약 이행 보증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계약 이행 보증서라고 그러는데 그걸 발급을 받고 반대적으로 나는 그 대금을 정확하게 주겠다 하는 대급 지급 보증서를 발급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원사업자와 하도급자는 소위 갑을 관계입니다. 원사업자가 힘이 세니까 을의 입장에 있는 하도급자가 그 대급 지급 자기는 계약 이행 보증서를 발급을 하지만 지급 보증서를 주시오 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하도급 거래업체로서 등록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차기 공사를 할 때 수주를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괘씸죄에 걸리면.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더라도 교부를 하지 않고 원사업자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다가 공정위원회나 당국에서 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일시적으로 교부했다가 다시 회수를 하는 거. 네. 그때 일시적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지 이런 편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최근같이 이런 건설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면은 원사업자가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럼 대형 건설사가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되면 대외 채권이 전부 동결이 됩니다. 그럼 자기는 회생 지원의 절차를 밟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하도급자는 대금을 못 받기 때문에 자금 겸색이 오고 따라서 연쇄적으로 부도에 직면하는 출도산이죠. 줄도산이 네.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법 개정안에 착안하시게 된 계기를 좀 구체적인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저희가 예. 그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요. 네. 기획재정부 자료입니다. 2010년도 자료인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의 그 평균 그 중에 네. 원사업자가 그 직업보증, 그 계약이익보증을 받은 거는 94%인데. 원사업자가. 예. 그 하도업자로부터. 근데 안 해준 사람이 6%나 있었어요? 그게 더 놀라운데요. 안 해주기가 힘들 텐데요. 네. 그 다음에 그 자기 쪽에서 원사업자가 직업보증서를 교부한 거는 27%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만큼 실제로 그런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예. 또 다른 거는 이제 금년 올해 초에
그 쌍용건설이라고 네. 유명한 건설 회사 아닙니까?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이 회사의 경우를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504개 그 업체 중에 하도 업체 중에 보증서를 발급해야 되는 업체가 250개인데 네. 53개 업체가 보증서를 발급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안 그래도 판넬도 준비하셨는데. 예. 네. 이렇게 보시면 전체 504개 중에 네. 미발급된 게 53개입니다. 706억 원. 금액이 706억 되고 그러면 이 업체는 지금 쌍용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모든 채권 채무 관계 같은 건 일단 동결 상태일 텐데 이 업체들은 하도급 금액을 받을 길이 묘연해진 건가요? 그런 이제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이제 법정 관리 어떻게 돼서 그 회생이 돼서 예를 들면 대급을 지급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정 네. 못할 경우에는 위험성이 이제 그 여전히 있는 것이죠. 저희 지역구에 한 예로 쌍용건설에서 지은 쌍용예가라는 아파트가 지금 있는데요. 아, 울산에요? 건설을 하고 예. 있는데 금년 초에 완공을 한 달 미만을 앞두고 이렇게 법정 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들이 대금을 못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공사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입주를 해야 할 지역 주민들이 불척의 피해를 입고 있죠. 지금 집단적인 민원 그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거대로 다시 풀어가야 되겠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직업보증서 발급을 일정 기한 내에서 반드시 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두는 게 좋겠다 네.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작년 5월에 발의한 것입니다. 네, 바로 개정안의 총론을 먼저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급보증 기간을 명시하도록 한 거, 그리고 지급보증서를 일정 기간 내에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것이지요. 지급보증 기간을 어떤 식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네. 조금 더 부연 설명할 것 같으면 제가 지금 우리 새누리당의 손톱 밑 가시 뽑기 특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손톱 밑 가시 아프잖아요. 이게 가장 많은 이 서민 중소업체들의 민생의 현장이거든요. 네. 하도업체가. 제가 직접 현장을 다 다녀보고 우리 송가 특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호소하는 그런 민원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송가위라 합니다만은 그 특위에서 우선 검토 대상 과제로 이거를 선정을 했고 제가 그 관련된 입법을 작년 5월에 발의하게 된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게 계약을 할 때는 직업보증서를 발급하여 교부하도록만 되어 있지 언제까지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요.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직업보증서를 발급하여 교부하도록 하는 시한을 명시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동안은 없었던 것을. 그래서 안 했던 거를. 그렇습니다. 30일 내로 아예 딱 박아 놓으셨군요. 그럼요. 예. 또 다른 것 좀 설명 그럼요. 좀 해드릴까요? 예,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바로 현금은 그야말로 현금이기 때문에 바로 지급과 동시에 지급보증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공차 이행 대금이. 완료됐죠. 예. 근데 제가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최근 10년간 하도급 대금 지급 수단별로는 결제한 비율입니다. 현금이 한 57% 됩니다만은. 아, 현금이 그래도 많이 늘었네요, 예전보다. 예, 그래도. 예. 예. 그런데 이제 어음이 한 5% 정도 되고요. 네. 이 어음을 대체하는 대체 수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24.4%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외상어음이라는 것은 바로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통상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최장 한 6개월까지도 어음 기간이 갑니다. 어음을 현금 대신에 지급을 하지요. 네. 그러면 지급하는 순간에 지급 보증 그 기한도 딱 끝나버립니다.
지금으로서 지금 예. 법상으로는. 그러면 그 어음을 받고 난 하도업자가 6개월 동안 불안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망하면 중간에 어떡하나요? 원사업자가 망해버리면 네. 그 휴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급 보증서도 효력이 없고 이제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는 아까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이라고 했죠. 네.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도업자의 내 돈 받을 내가 원사업자로부터 받을 매출 채권을 담보를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아, 미리 돈을 예. 땡겨 받는다는 예. 거군요. 예. 그러면 은행에서 예컨대 대출을 받으면 돈은 받지만 이것이 완전히 내한테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금융기관의 대출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예. 만기가 되면 원사업자가 갚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요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이렇게 하는 순간 법상 그 규제가 없어집니다. 지급 그런데- 보증 효력이 다 끝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체 수단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상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만기까지 예컨대 1년, 1년. 1년 동안에 그 원사업자가. 업체가 만약에 망했다. 그럼 그럼 채무자가 누굽니까? 하도급 업체죠. 그렇죠. 하도급 업체가 그 채무를 갚아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고스란히 그 빚은 내가 지니까 대출 원리금. 결국은 내가 예. 대금을 띄인 거죠. 떼인 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이 제도적인 면에서 하자 현재까지 있고 지급 보증 흠이 기간에 있더라. 예. 루폴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개정 안에는 이 공사 대금 지급 수단을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그다음에 이 음 대출 결제 수단인 경우에는 네. 그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급 지급 보증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개정안의 가장 가장 핵심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지급 보증을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왔던 걸 막기 위해서 어제 계약이행 보증을 하도록 한 기간을 30일 내로 아예 못 박은 거. 네. 그 다음에 효력 기한조차도 좀 더 현실성 있도록 어음의 경우에는 어음 만기일까지를 효력 지속 기간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인 경우는 하도급 댁을 실제로 상환한 날까지로 날까지? 함으로써 손톱 및 가시를 빼버리시라고 빼버린 거죠. 하신 거군요. 네. 이해가 아주 쏙쏙 됩니다. 공감이 갑니까? 이해가 쏙쏙 돼서 시청자분들도 이해가 잘 되셨을 것 같고 예. 하도급 업체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내용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개정안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자면은 조금 핵심 내용 중 가장 핵심 내용은 이미 말씀을 주셨고 또 다른 개정안 내용 하나를 더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급 보증 면제 사유 소멸 시 예. 지급 보증 의무를 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 들어가기 앞서서 예. 하나를 지금 그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 예. 것이 자 지급 보증을 했다 하면 그러면 그 원사업자가 망했는데 누가 지급 보증해 주느냐 하는 문제 남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종합검사 건설업체 같은 경우 법정관리가 들어가거나 네. 이럴 경우에 그 부도가 난다, 파산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이 보증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보증기관에다가 보증기관의 금액이든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그 원사업자의 파산 등을 사유로 대금을 못할 경우에는 여기서 대신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종의 보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원사업자가 파산을 하거나 부도가 나서 돈 떼일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소멸했을 경우에 또 새로운 지급보증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렇게 질문을 네. 주셨는데 지금 현재 그 제도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원사업자가 다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일정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직불을 하는 돈을 직접 주는 경우나 또는 금액이 하도 거래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소규모이거나 네. 또는 신용평가 기관이 두 개의 신용평가 기관이 평가한 최근 연도의 신용 등급이 회사채 A 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이 있으니까 그렇죠. 망할 염려가 없다. 별로 없다고 보고 지급 보증서 발급을 그것도 수수료 되는 거니까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신용 등급이 있다가 중간에 만약에 예. 등급이 떨어져 버렸다. 아, 그랬을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없었어요. 예. 정말 손톱밑 가시네요, 그것도.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다시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보완하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것도 사실 정말 손톱밑 가시였는데 딱 역시 우리 의원님이 예보 사장, 예금보험 사장이시기도 했고 뭐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을 두루 걸치시더니 확실히 전문가다우신 남들이 잘 보지 못한 손톱밑 예. 가시를 정확하게 잡아내신 것 같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뭐 네. 공정위에 그냥 지침으로만 돼 있거든요. 네. 그 법으로 해야 국민의 자산권이 보호되는 거니까. 공정위 지침 정도로는 예. 슈퍼갑이 잘 안 지키죠. 예. 예, 그 마지막으로 또 원사업자가 지급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정도 신설하셨더라고요. 예. 예, 이것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제 원사업자가 네. 일단은 뭡니까? 하도급 대급 지급 보증을 불이행을 할 경우에 그 대항 수단으로 하도급자가 계약 보증 이행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은 그 원사업자가 공사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더라도 네. 지급 보증서를 발급해서 불이행할 경우에는 있더라도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어려위 위치는 그 수급 사업자, 하도급자가 계약 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렇군요. 지급 보증서가 발급되어 있으면 네. 그래서 네가 지급 보증서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안 주겠다 하지만 그게 없을 경우에 내가 못 주겠다고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이제 그 점을 해서 네. 이 자료를 보면 아까에도 굉장히 이 실적이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원사업자가 공사대급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급 사업자가 한 계약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도급자가 한 계약 보증을 원사업자가 청구할 수 없도록 네. 해버린 것입니다. 일종의 약간 강제하는 조항이군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예. 한 가지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릴 것은 있습니다. 이게 보증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것이 불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입법 검토 과정에서 좀 조정을 거치실. 토론을 거쳐서 좀 예. 보완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쌍용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등 검사롭게 현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중소하다급 업체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법안 처리 과정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법안 처리 지금 현황은 어떠한가요? 지금 우리 보안심사 소위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일 모레 이제 정무위원회 열리는데 법안 처리를 지금 하도록 지금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심사 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심사 소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 2월 국회에는 반드시 이런 민생 법안은 처리돼야 한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퉁퉁 붉기 전에요. 네. 더더욱 네. 참 좋은 표현이네요. 네. 더더욱 이거는 그야말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손톱이 가시뽑기 아닙니까? 야당이 민주당에도 소위 을지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갑을 관계에 있어서 을을 을의 지키는. 지킬. 네.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의견이 합치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따라서 특별한 논점이 없다고 본다면 다 통과시켜 주시지 않을까 강한 기대를 갖고 있고 이번 2월 국회에 꼭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만으로 말씀하셨지만 또 그에 걸맞는 열정을 계속 보여주시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안을 비롯해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 분야가 있으면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시간이 그새 다 흘렀구만요.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예, 이제 차제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 중에 그 보험 사기, 우리나라의 보험 사기로 인해서 한 해에 약 3조 4천억 정도가 손실이 생기고 그렇군요. 선량한 시민들이 다 그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험 사기로 인해서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파멸되고 자식까지 희생시키는 지능적이고 흉포해지고 조직화되는 이걸 바로잡고 건강한 사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험 사기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넣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험 사기죄를 특별 신설하자. 현재는 행법상의 사기죄를 적용하는데 일반 사기죄로요. 예. 네. 그런데 실제로 그 집행되는 것을 보면은 그 신체형이 아니고 벌금형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그게 느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이거로는 건전한 그 윤리 의식이 물론 예방이고 중요한 사안이지만 네. 이 행정적으로 형법상으로도 엄격한 처벌을 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네. 그동안에 법무부에서는 중복하는 걸 좀 꺼려하는 입장이었는데 많이 그 설득을 해서 네.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험 사기에 관한 이 법률을 이번에 특별법으로 제가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 네. 그 다음에 하나인데 동양사퇴법이라고 알려진 네, 이번 법이 있습니다. 예. 예금자 보호법을 이제 개정 발의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 동양사퇴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과 원인에 대한 대책을 제시를 한 덕분으로 뭐 지난해 상도 한 8가지 받고 이랬는데 예. 그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과거에 금감원이 제대로 잡지 못했던 것을 예보에서 같이 조사를 해 나가지고 파악한 동양사태, 동양정권이나 이렇게 문제점을 파악해서 예보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 네.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 예보위원회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기재위, 기재부 네. 다 같이 그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기재부하고 금융위 그 고위층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보에서 금감원에다가 그 내용을 보고를 했는데. 예, 보내고 네. 이러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 이전에 그 조치 요건도 없었는데 예. 그 보고를 하고 난 한 달 뒤인가 다시 법을 보완해서 금감원에 요청을 하는 권한이 생겨서 했는데 네. 금감원에서 그 후에 대한 어떤 처리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모르는 사이에 이게 터졌단 말이에요. 복살했군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예보가 그런 그 요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반드시 회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 내용을 하는 예금자 보호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회신만 했더라도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좀 더 예방하거나 예. 피해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의원님 정말 최고의 경제 전문가답게 경제 사항에 대한 꼼꼼하고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해도 됐고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의 박대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